리드 애시스토리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자, 리드는 우리말로 납. 그리고 애시드는 우리말로 산인데 뭐 산까지는 번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납한 다음에 스토리지는 우리말 번역 저장인데 저장을 한자 좀 다른 한자 말로 축 저장하다 저축할 때 축. 배터리는 전지.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납축전지. 저 납축전지 저거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별로 안 쓸까요? 많이 쓸게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어디서? 납축전지 저거 어디서 많이 쓰게요? 바로 자동차요. 전기 자동차 말고 휘발유 자동차 있죠? 거기에 납축전지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타면 전기 쓸 일 있어 없어요? 자동차 안에서 전기 쓸 일 많죠. 뭐 라디오도 듣고요, 뭐 히터도 틀고요, 에어컨도 틀고요, 뭐 휴대전화 충전도 하고요. 그냥 차 안에서는 정기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기적인 일의 에너지 소스가 바로 납축전지입니다. 그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자동차에 하나씩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전 지구에 저거 많아요, 저거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겠죠? 저 납축전지 세계 생산 1위? 우리나라죠, 당연히. 네, 그래서 뭐 BMW, 아우디, 벤츠, 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다 대한민국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뭐 여하튼. 그럼 얘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우선 그려놓고 이 전극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전극 반응의 첫 번째 1. 캐소드. 자, 캐소드는 산화 환원 뭐예요? 환원 전극이죠, 환원. 자, 이때 납이라고 하는 녀석의 속성을 좀 생각하면 납은 이게 사전 지식으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납은 0가 2 플러스 4 플러스 이런 식의 세 가지 산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납은 산화수가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저렇게 세 가지. 0가, 2가, 4가. 알겠죠? 저런 걸 또 이너트 페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거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납이 왜 하필 저렇게 세 가지 산화 상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설명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어쨌건 저 납의 산화 상태는 크게 세 가지다. 그럼 저 세 가지 산화 상태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든 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납축전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캐소드 환원 반응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PB 사가가 전자를 받아 PB 이가가 되는 거. 알겠죠? 저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은 요건데 근데 놀라웠게도 우리 자연의 유일한 납삭가는 PbO2입니다. 자, 납이 사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납이 사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매우 희한하게도 납 사가 플러스로 존재하는 물질은 PbO2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사실 납 사가라고 하는 건 저 PbO2를 뜻하고 이 PbO2는 그 자체로 앙금입니다. 그리고 납 이가 플러스의 가장 흔한 녀석은
바로 PbSO4 솔리드입니다. PbSO4 솔리드. 역시나 솔리드라 앙금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납사가가 전자를 받아 환원을 해서 납이가가 되는 게 캐소드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캐소드가 지금 이거고요. 캐소드. 보이시죠? 이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 납사가를 어떻게 바꿔야 돼? PbO2로 바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두 개 획득을 해서 PbSO4는 납이가 플러스는 PbSO4 솔리드로 우선 바꿔야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PbO2가 납사가라는 건 알겠어요? 얘가 이건 건 알겠어요? 왜냐면 산소 산화수가 얼마예요? 2-니까 납은 사가여야 되겠죠. 그리고 PbSO4에서 납은 산화수가 2+인 거 알겠어요? 왜냐면 SO4가 뭐니까요? SO4가 2-니까요. 그래서 얘가 SO4 2-니까 여기서 납은 2+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반응식을 저렇게 쓰면 뭐가 안 맞아요? 반응식을 저렇게 쓰면 뭐가 안 맞아요? 질량 보존이 안 맞죠. 그럼 질량 보존 안 맞아도 돼요?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죠? 그럼 이거 질량 보존 어떻게 맞춰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PbO2 솔리드 쓰시고 전자 두 개 쓰는데 SO4 2- 있죠. 그럼 SO4 2-는 양변에서 역할이 뭐겠어요? SO4 2- 역할이. SO4 2- 역할은 뭐겠어요? 구경꾼이겠죠? 왜냐면 지금의 환원 반응은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납사가와 납이가 사이니까 나머지 것들의 산화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나머지 것들의 산화수는 안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납으로만으로 구성된 배터리니까.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안 변하니까 다 구경꾼이어야 하죠. 그러면 SO4 2-가 오른쪽에 쓰여 있으니까 질량 보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도 써놔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다가 더하기 SO4 2-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PbSO4 솔리드라고 쓰고 그 다음 여기 O2가 있죠. O2. 이 O2는 왼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O2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산소의 질량 보존은 무엇을 가지고 맞추죠? H2O. 산소의 질량 보존은 물 가지고 맞추죠? 여기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산소를 몇 개 쓰면 되겠어요? 두 개를 써야 되니까 바로 H2O 분자를 몇 개? 두 개 써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누구 질량 보존이 안 맞습니까? H 플러스 뭐냐면 질량 보존이 안 맞죠. 오른쪽에 H 플러스 몇 개 있어요? 4개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H 플러스를 몇 개? 4개. 4개를 써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경우 PbO2 솔리드 더하기 전자 하는 환원 반응인데 그걸 질량 보존을 맞추다 보니까 이상하게 꼴이 꽤 아주 복잡한 꼴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바로 납축전지의 캐소드에서 벌어지는 반쪽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R자로는 이건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때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혹은 얘를 PbO2 솔리드 EE-인데 SO4 2-에 H+죠. 네.
그럼 SO4 2-H 플러스니까 얘를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을 요렇게 바꿔 쓴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H2SO4 이름이 뭐예요? 아니. 바보야? 다시. 요거를 H2SO4라 쓰고 EH 플러스 요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알겠죠? 됐죠? 예.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지흐 네. H2SO4 이름이 황산입니다. 황산. 황산은 전형적인 무슨 산? 강산입니다. 강산이죠. 그래서 이름이 리드 애시드 스토리지 배터리. 알겠죠? 애시드라는 말을 쓰는 이유를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캐소드에 있으니까 그 다음 뭐 해봐야 되겠어요? 캐소드에 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에노드 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 에노드. 에노드는 산화화는 뭐예요? 산화입니다. 산화고요. 산화고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반응에 대해서 표준 전위가 측정이 돼 있어요. 표준 전위가. 이 표준 전위가 얼마냐면 대략값이 1.63V입니다. 1.63V. 됐죠? 1.63V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캐소드 반쪽 반응. 캐소드 반쪽 반응은 뭐냐면 요게 되겠습니다. 자, 납사가가 전자를 받아들여 납이가가 됐죠. 찾았어요? 네. 납사가가 전자를 받으려 납이가가 됐죠.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납이가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납영가가 될 수도 있다. 맞나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전자를 받아들이는 산화환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납이가의 가장 흔한 형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PbSO4라고 했죠. 그래서 납이가를 뭐로 바꿔요? PbSO4로 바꿔요. 그리고 납영가의 가장 흔한 형태는 뭐겠어요? 납영가의 가장 흔한 형태. 납영가의 가장 흔한 형태가 뭐겠어요? 납영가. 납영가의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납이겠죠. 호돈소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대로 둬야 되겠어요? 역시 이것도 뭘 맞춰야 되겠어요? 일단 질량 보존을 맞춰. 질량 보존 맞춰야 되겠죠? 그럼 이때 얘 질량 보존 어떻게 맞추느냐? 자, 차이 나는 거는 누구만 차이가 나요? SO4만 차이가 나죠. 그럼 질량 보존까지 고려를 해주면 PbSO4 솔리드에 전자 두 개 반응을 해서 납 솔리드가 되는데 여기에 SO4 E-가 더해진다 라고만 하면 질량 보존도 완전히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SO4 구경꾼을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반응에 표준전이 있느냐? 네, 알려져 있습니다.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0.30이랍니다. 마이너스 0.30. 됐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게 에노드고 캐소드니까 요거에 대한 세 번째 전체 반응.
전체 반응. 자, 전체 반응 만들 때는 에노드 캐소드에 누구를 소거해 줘야 됩니까? 전자를 소거시켜야 되죠? 그럼 전자를 소거시킨다라고 할 때, 자, 편의상 잘 봐요. 봐봐. 여기 보시면은 납 사가가 전자 받아들여 납 이가가 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납 이가가 전자 받아들여 납 영가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반응식을 알파라고 해보고 이 반응식을 베타 반응식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질량 보정까지를 완성해 놓은 반응식을 얘를 A 반응식이라고 해보고 이 상태에서 질량 보정 완성한 거를 얘를 B 반응식이라고 해보죠. 그럼 전체 반응을 만들 때 어떻게 볼 거냐면 저기에 있는 알파 반응식에서 베타 반응식을 빼봐요. 그럼 무슨 반응식이 나타나요? 알파에서 베타 빼봐요. 그러면은 알파에서 베타 빼면요. 우선 전자개수는 어때요? 전자개수는 예쁘게 정렬되어 있죠. 네. 전자개수는 소거가 될 거고요. 그럼 알파 반응식에서 베타 반응식 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바로 납 사가가 납 영가랑 반응해서 납 이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되게 알짜로 보면 희한하지만 명쾌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 희한하지만 명쾌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납 사가도 납 이가가 되고 납 영가도 납 이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의 최종 생성물이 같은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때 당연히 지후? 네. 이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하나님. 환원이죠? 준석? 이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하나입니다. 산화죠? 그래서 산화도 일어나고 환원도 일어나는데 놀라웠게도 산화 생성물과 환원 생성물이 종류가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명쾌하지만 좀 독특해. 알겠죠? 명쾌하지만 독특해. 그런데 앞서 뭐라고 그랬냐면 알자로는 납사가, 납이가 이렇게 쓰지만 실제 자연계에서는 납사가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납사가의 세상 존재 형태는 PbO2고요. 납이가의 흔한 형태는 PbSO4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놈하고 요 놈을 여기다가 쇽쇽 대입을 해서 어떻게 질량 보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질량 보존이 만들어진 꼴을 A에서 빼기 B를 하는 거죠. A에서 빼기 B. 그러면 A는 어디 있고 B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요.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A에서 B를 빼요.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바로 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네. 지우 있어요? 여기서 이거 빼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네. 자, 전자개수 두 개 똑같죠? 그럼 예쁘게 전자 소거될 거고요. 뺀 거니까 PbO2하고 Pb가 같은 왼쪽에 배치가 될 거예요. 뭘 쓴 거야? PB지. 그리고 지금 PbSO4가 여기는 왼쪽에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있잖아. 빠지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더해질 테니까 이 PbSO4가 되고 남는 부산물 H2가 생기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한 표준 전체 전위 얼마겠어요?
1.93V.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A에서 B를 빼는 거죠. 여기서 이거 빼면 1.63 빼기 0.03이니까 1.93V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되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봅시다. 여기 보면 PbO2 솔리드죠. 솔리드. 그럼 솔리드니까 활동도 얼마예요? 1입니다. 활동도 1이죠. PB 솔리드 활동도 얼마예요? 1이요. 활동도 1이죠. 그 다음 PbSO4 고체 솔리드 얼마예요? 활동도 얼마예요? 얘도 활동도 1이죠. H2O는 활동도가 얼마예요? 얘도 활동도가 1이죠. 왜? 독체 상태고 용매니까. 용멜테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놈만 1몰 농도로 만들어주면 다 무슨 상태예요? 얘만 1몰 농도로 만들어주면 고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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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매조, 얘 1몰이죠. 그러면 다 뭐예요? 다 무슨 조건이 돼요? 표준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표준 조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셀에서 자 PB 무슨 조건이에요? PB 무슨 조건이에요? 고체는 무슨 조건? 표준. 고체조 무슨 조건? 표준. 고체조 무슨 조건? 표준. 표준. 근데 이때 KSO4도 1몰 농도로 만들어주고 얘도 1몰 농도로 만들어주면 모두 다 표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두 다 표준일 때 이때 이 상태에서 여기 스위치 온 하면 여기 걸리는 만들어지는 전압이 1.93V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동되는 배터리가 바로 납축전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됐죠? 됐습니까? 이해했죠? 이때 이 녀석에 대한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 지울게요. 지운다. 나 A. 이 납축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밌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 모든 전극에서 PbSO4가 생성됩니다. 자, 요게 캐소드 쪽이고요. 요게 뭐 어쨌건 에노드 쪽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캐소드 쪽에서 봐봐요. PbO2가 결국 뭐가 돼요? PbSO4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PbO2의 일부가 이압하면서 요런 자리에 일부가 이압하면서 요런 자리에 PbSO4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PbO2가 PbSO4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왼쪽에 있는 캐소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응식 B는 결국 이 반응식 B는 정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입니다. 이 반응식 B는 결국 실제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죠? 네. 왜? 뭐 할 테니까요? 뺄 테니까요. 뺀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환원 반응식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물질적 측면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PB가 PbSO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PB에 PbSO4가 코팅되어 있는데 이 코팅된 면적이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넓어져서 이런 데서도 PbSO4가 막 들러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전극에서 PbSO4가 생성된다는 얘기는 그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 질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질량이 모두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질량이 모두 증가한다. 이유는 뭐냐면요. PbO2의 일부가 PbSO4가 되죠. 그러면 질량 측면에서 보면 O2의 질량이 더 큽니까? SO4의 질량이 더 큽니까? SO4 질량이 당연히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PbO2에서 O2가 떨어지고 어쨌건 SO4가 되는 거니까 더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납이 PbSO4가 되죠. 없던 SO4만큼 들러붙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배터리가 구동되면 양쪽 전극이 다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뭔만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방전될수록 H2SO4 농도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방전될수록 H2SO4 농도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방전이란 얘기는 지금의 이 반응에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반응이 되면 H2SO4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예요.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 제시된 반응에 네른스트 이퀘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네른스트 방정식 한번 읊어볼까요? 자, E는 그 다음 뭐예요? E 노트 빼기 0.05916 나누기 U 곱하기 로그 Q 됐죠? 자, 그럼 이때 이 네른스트 방정식을 네트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때 요가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1.93. 바로 여기 있는 요거요. 1.93. 그리고 요 전자화학량은 계수는 얼마예요? 전자화학량 계수는 여기도 2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2가 있죠. 요 자리 뭘 쓰란 얘기예요? 2를 쓰란 얘기죠? 그리고 이때 이 반응 지수는 지금 값이 얼마예요? 반응 지수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H2SO4의 제곱 자, 바로 뭐냐면 이거겠죠? 분의 1이구나. H2SO4 농도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체는 뭐로 표현돼요? 1. 고체 뭐로 표현돼요? 1. 고체 뭐로 표현돼요? 1. 용매 뭐로 표현돼요? 1. 누구만? 얘의 농도만 표현해 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방전 과정에서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이니까 분모에 있겠죠. 그리고 제곱이니까 제곱. 알겠죠? 필요하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요 2하고 이 2를 어떻게 해도 되죠? 필요하면 약분해도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이 제시된 반응의 네른스트 방정식인데 봅시다. 방전될수록 반응 진행이 되니까 이놈의 농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놈의 농도는 점점 감소하죠. 그럼 역으로 얘가 감소할수록 얘는 커져요, 얘는 작아져? 감소할수록 커지니까 감소할수록 얘는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감소할수록 반응 지수는 커지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감소가 돼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게 납축전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납축전지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데 재밌게도 이 납축전지는 뭐가 가능하냐면 1이 방전이죠. 네. 뭐가 가능하다?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외부 전원을 연결을 해가지고는 이 과정이 방전 과정이라고 했죠. 이 과정에 역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충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를 활용해서 얘를 만들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PbSO4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걸어서 역으로 납과 산화납으로 만드는 과정. 그게 이게 충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납축전지는 필요하면 방전, 필요할 땐 충전. 이 가능한 2차 전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그 납축전지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출제 민도가 높고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23페이지에 23페이지 찾았어요? 네. 2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습문제 20이라고 있죠. 네. 이게 미트, 디트, 피트 기출이에요.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 납축전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토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예.